토트넘이 기적처럼 강등권을 탈출했는데 감독이 의미 없다고 일침을 날려버린 이유가 뭘까요?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던 토트넘이 이번 시즌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연속 승리를 쏟아내며 마침내 지옥 같은 강등권에서 탈출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네요. 팀 전체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돌변했고 선수단과 팬들 모두가 이제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호성을 질러댔죠. 그런데 바로 이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신임 사령탑 대 제르비 감독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답니다. 그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들떠있는 선수단과 팬들을 향해 뼈를 때리는 듯한 냉정한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바로 지금의 이 승리와 강등권 탈출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발언이었죠. 어떻게 이긴 경기인데요. 그것도 강등이라는 끔찍한 운명의 문턱에서 팀을 구해낸 승리인데 감독 스스로가 의미 없다고 선을 긋는 이 상황에 토트넘 팬들은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 냉혹한 발언을 두고 영국 현지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제르비 감독의 깊은 속내를 날카롭게 파헤쳐냈네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제르비 감독은 비록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기며 승리를 거뒀지만 팀의 가장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겨서 강등권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골마 터져 있어서 이대로라면 결국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여전히 코앞에 임박해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경기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복기해보면 토트넘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감독이 승리하고도 웃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입을 모았답니다.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에서 토트넘은 운명의 장난처럼 강호 아스톤 빌라와 맞붙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경기가 펼쳐지기 전만 하더라도 영국 현지 매체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그 자체였죠.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의 중론은 토트넘이 이 아스톤 빌라 원정 경기에서 처참하게 완패를 당할 것이며 결국 강등권에서 단 한 발짝도 탈출하지 못한 채 이대로 2부 리그 강등이 99% 확정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뿐이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는 너무나도 막강했고 토트넘의 분위기는 최악 중의 최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두의 우려 속에 킥오프 휘슬이 울렸고 양팀은 숨막히는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네요. 그런데 전반전 도중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토트넘의 코너 갤러거가 시도한 기습적인 중거리 슛이 마치 대포알처럼 날아가 아스톤 빌라의 골망을 찢을 듯이 갈라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완벽한 원더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1대0으로 리드를 잡는 믿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었죠. 이 짜릿한 선제골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원정석의 토트넘 팬들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에 빠졌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이 쏟아냈던 99% 강등이라는 절망적인 예상들을 보기 좋게 뒤집어 엎고 경기가 완전히 자신들의 페이스로 흘러가는 것을 보며 팬들은 엄청난 희열과 고무적인 감정에 휩싸였네요. 소름 돋지 않나요? 하지만 그 달콤한 환희의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저력을 발휘한 아스톤 빌라가 매섭게 반격하며 기어이 추격골을 터뜨렸고 스코어는 순식간에 1대1 동점이 되어버렸거든요. 동점골을 얻어맞는 순간 원정석을 가득 채웠던 팬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스치며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죠. 팽팽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집어지면서 이러다가 또 역전패를 당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짙은 불안감과 공포가 응원석 전체에 전염병처럼 퍼져나왔답니다. 팬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일각에서는 거친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일부 팬들은 매번 이렇게 간신히 리드를 잡다가도 상대방에게 한 골만 얻어맞으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지금 토트넘의 뼈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답니다.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는 팀을 다잡아주고 이끌어줄 진정한 리더가 경기장 그 어디에도 없으니 팀이 저 모양 저 꼴로 무너지는 거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죠. 강등의 문턱에 서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악착같이 잔디를 뜯어먹을 기세로 죽어라 뛰어야 마땅한데 지금 저 선수들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썩어 빠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답니다.
이러한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토트넘의 히샬리송이 볼을 잡고 공격을 전개하던 중이었답니다. 당시 동료인 콜로 무아니는 상대 수비수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노마크 찬스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패스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갔다면 완벽한 득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히샬리송은 자신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콜로 무아니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렸답니다. 그리고는 오직 자신이 골을 넣겠다는 맹목적인 욕심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수비수들을 앞에 두고 무리하게 슈팅을 날려버리고 말았죠. 결과는 당연하게도 허무한 득점 실패로 끝이 났네요. 눈앞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를 지켜본 수많은 축구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리고는 토트넘의 고질적인 병폐가 바로 저기에 있다며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죠. 동료가 아무리 더 좋고 완벽한 득점 위치에 서 있어도 절대 패스를 내주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스탯을 쌓기 위해 탐욕스럽게 슈팅을 난사하다가 황금 같은 찬스들을 허공에 다 날려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에 손흥민 선수가 훨씬 득점 확률이 높은 좋은 위치에 서 있을 때조차 절대 패스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결하려 들던 저 이기적인 모습들을 언급하며 저런 기조를 가진 선수들은 2부 리그로 강등되어 봐도 절대 정신을 못 차릴 거라며 혀를 내둘렀죠. 오히려 2부를 넘어 3부 리그까지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 상태라고 매섭게 조롱했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속 터지는 흐름이 이어지며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후반 종료 직전 또 한 번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네요. 온갖 비난의 중심에 섰던 바로 그 히샬리송이 극적인 헤딩 스코어를 만들어내며 결승골을 터뜨린 거예요. 결국 토트넘은 이 기적 같은 득점에 힘입어 아스톤 빌라를 2대1로 꺾고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고 이 승점을 바탕으로 리그 17위로 뛰어오르며 지옥 같은 강등권에서 간신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리고 이 극적인 결과가 확정되자 국내 토트넘 공식 팬 커뮤니티인 릴리 화이트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화라산처럼 폭발하며 광란의 축제장으로 돌변했죠. 팬들이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아스톤 빌라는 프리미어리그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강자 중에 강자였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수많은 유력 매체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토트넘이 완패할 거라고 기정사실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행운의 여신이 토트넘을 향해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스톤 빌라가 다가오는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었기에 스쿼드 로테이션을 대거 돌리는 변수가 발생한 거죠. 이 틈을 타 토트넘에게 예상치 못한 승리의 기회가 찾아왔고 선수들이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 이 기회를 움켜쥐면서 경기 종료 직전 2대1 승리를 완성해낸 거랍니다. 이렇게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원정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따내자 라이브로 지켜보던 국내의 토트넘 팬들은 완전히 열광했네요. 드디어 우리가 강등권을 탈출했다라고 목 놓아 외치면서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팀이 무너지고 강등될 거라고 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팬들은 이것 보라며 대제르비라는 명장이 오니까 팀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느냐고 환호했죠. 이제까지의 모든 문제는 바로 감독 문제였고 대제르비야말로 정말 대단한 감독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영국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한데 제르비 감독의 표정은 심각했답니다. 그는 이날 경기의 결과에 대해 팬들의 극찬 세례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아 영국 현지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는 진중한 어조로 이번 시즌 우리는 월요일 밤부터 당장 아주 까다롭고 힘든 경기들을 계속해서 치러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네요. 이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투쟁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겪었던 그 참담하고 슬펐던 상황과 기억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묵직한 경고를 남겼답니다. 이러한데 제르비 감독의 인터뷰를 접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현재의 위기에 놓인 것은 이번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토트넘의 답답한 경기력 때문이라고 말해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네요.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있을 당시에도 있던 문제점을 손흥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팀의 문제점을 막아왔지만 이제 손흥민이 떠나자 그 모든 문제가 막을 수 없을 지경까지 골마 터져 강등권까지 떨어진 거라고 꼬집었죠.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이 토트넘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도 토트넘 팬들은 이것을 외면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는 토트넘 팬들뿐 아니라 토트넘 구단, 심지어 보드진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들의 이기적인 플레이를 자신의 이타적인 플레이로 모두 커버하면서 문제점을 중화시켜 왔다고 말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들은 자신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히샬리송처럼 저렇게 무리하게 슈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일침을 가했거든요. 저런 플레이는 팀의 노력을 모두 허사로 만들어버리고 팀워크를 산산조각 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답니다. 자신이 더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동료가 패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동료에게 패스하지 않고 무리한 슈팅을 남발하는 지독한 악순환이 팀에 뿌리 내렸다고 보았네요. 결국 능력도 안 되는 선수들이 기회를 잡겠다고 너도 나도 난사를 하면서 토트넘은 모래알 같은 팀워크로 무너지게 되는데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으면 이게 더 심화돼요. 겨우 7%에 달하는 승률을 보이는 게 바로 그 증거라고 덧붙였죠. 손흥민이 이타적인 플레이로 양보하며 동료들의 골을 만들어주면 자신들이 잘한 줄 알고 의스대고 건방을 떠는 게 토트넘 선수단의 정신 상태라고 질타하면서 손흥민이 나가니 이타적인 선수가 없어서 팀을 이끌지 못하고 결국 너도 나도 난사를 하면서 팀은 나락으로 가게 된 거라고 분석했답니다. 아무리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소리를 쳐도 결정적 순간에 패스하지 않고 자신이 슛을 해버리는 모습은 동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증거죠. 서로 훈련하면서 수준을 알고 있는 선수들은 상대를 얕잡아보며 자신이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오업지졸의 모습을 주장 손흥민이 솔선수범하여 패스하고 동료들을 다독이면서 선수단을 끌고 왔는데 손흥민의 뒤를 이은 로메로는 자신이 퇴장을 당하며 팀 전체의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행동을 자주 보여주자 선수들이 로메로를 따르지 않는 거라고 설명했네요. 실력도 안 되면서 완장을 찼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무시하는 거라고 말이죠. 리더의 부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리그 전체에서 원정 경기 승률이 리그 3위에 있을 정도로 최상위이지만 이상하게 홈 경기는 승률이 거의 꼴찌에 이르는 기이한 팀이라고 지적했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저런 슈팅 실수를 할 때마다 홈팬들은 엄청난 야유를 퍼부었는데 그 이유는 앞서서 말했듯이 이기적인 플레이로 팀 전체를 나락으로 보내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야유를 6만 5천 관중이 퍼부으니 그 기세에 선수들이 눌려서 홈에서는 응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감시를 받는 느낌으로 뛰게 된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지고 있는 경기를 뒤집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골을 넣어 경기를 결정짓는 엄청난 실력을 가졌는데 이런 플레이에 적응되어 있는 토트넘 팬들의 눈높이 앞에서 선수들이 손흥민을 어설프게 흉내 내려다가 골이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분통을 터뜨리며 야유를 퍼붓고 결국 선수들이 오히려 홈 경기에서 더 부진하게 되는 거라고 설명했답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그래도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도 엄청난 발전을 했네요라며 비꼬기 시작했죠. 손흥민이 나오지 않을 때 승률이 겨우 7%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35경기에서 21%의 승률을 거두고 있으니 이거 대박이 터진 거 아니냐며 대놓고 조롱했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손흥민 같은 월드 클래스의 리더십이 이타적으로 팀을 이끌지 않는 한 토트넘은 절대 미래가 없다고 말이죠. 이기적인 토트넘 선수들의 썩은 정신 상태로는 이 난관을 헤쳐나오지 못할 거고 하는 꼴을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챘다고 조롱에 많은 팬들이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네요. 제르비 감독이 이번 승리를 의미 없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답니다. 아무리 이겨도 팀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번 아스톤 빌라전에서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아스톤 빌라가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주전들을 대거 쉬게 하는 바람에 전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고 그나마 히샬리송이 막판에 결승골을 넣어준 덕분에 가까스로 승리를 거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아스톤 빌라가 풀 전력으로 나왔다면 토트넘은 참패를 면치 못했을 거라고 말했죠. 실제로 경기 내용을 보면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버티다가 막판에 운 좋게 골이 들어간 것에 가까웠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팬들이 강등권 탈출이라고 환호하는 것을 보며 데제르비 감독은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감독의 눈에는 팀의 모든 문제점이 그대로 보였을 테니까요. 히샬리송의 이기적인 플레이, 콜로 무아니에게 패스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던 모습, 동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단지 결과가 좋았을 뿐이지 과정은 여전히 엉망이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데제르비 감독이 과거 브라이튼에서 보여줬던 화려한 전술과 조직력을 토트넘에서는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네요. 브라이튼 시절 데제르비의 팀은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서로를 위해 뛰는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패스가 물 흐르듯 연결되고 공격 찬스가 만들어지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공이 전달됐죠.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독이 전술을 짜도 선수들이 그걸 따르지 않으니 무용지물이라는 거랍니다. 특히 손흥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손흥민이 솔선수범해서 전술을 실행하고 다른 선수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그런 구심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있을 때는 그 그늘 아래서 다른 선수들도 함께 자랄 수 있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자 모두가 제멋대로 자라려고 하면서 숲 전체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비유까지 등장했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로메로의 주장 자격 논란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네요. 손흥민 이후 주장 완장을 찬 로메로는 팀을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팀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수비수로서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 무리한 돌파를 시도하다가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 조절에 실패해 퇴장을 당하는 일도 잦았답니다. 주장이 경기 도중 퇴장을 당하면 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분위기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전문가들은 로메로가 주장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어요. 주장이란 위기의 순간에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선수들을 다독이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로메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답니다. 이런 주장 밑에서 다른 선수들이 제대로 뛸 리가 없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려는 분위기가 팀 전체에 만연하게 된 거예요. 홈과 원정의 승률 격차도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랍니다. 토트넘은 원정에서는 리그 3위권에 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홈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홈팬들의 야유에서 찾았답니다. 토트넘,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6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경기장이에요. 이 많은 관중들이 한 목소리로 야유를 보내면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손흥민이 있을 때는 팬들이 손흥민의 플레이에 열광하며 응원에 집중했답니다. 손흥민이 환상적인 골을 넣거나 결정적인 패스를 성공시킬 때마다 경기장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순간이 거의 없어요. 대신 선수들이 이기적인 플레이로 찬스를 날려먹을 때마다 거친 야유가 쏟아진답니다. 6만 5천 명이 동시에 야유를 보내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원정 경기에서는 상황이 다르답니다. 원정 관중들은 상대팀 팬들이니까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가 없죠. 오히려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이 더 단합하게 되고 외부의 적을 향해 힘을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홈에서는 자기 편 팬들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으로 뛰다가 원정에서는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랍니다. 이런 기현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도 결국 손흥민의 부재로 귀결된다는 분석이에요.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 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매 경기 목격했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골을 넣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손흥민의 모습을 보며 팬들의 눈높이가 자연스럽게 높아졌죠. 그런데 손흥민이 떠난 후 다른 선수들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니 팬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 거예요. 히샬리송 같은 선수가 손흥민이라면 100% 성공시켰을 찬스를 날려먹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문제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있다고 진단했네요.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전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팀워크와 리더십, 그리고 선수들의 마인드라는 거랍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들을 보면 스타 플레이어들도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하고 자신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충실하죠.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정반대랍니다. 자신이 골을 넣어야 몸값이 올라가고 이적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의 승리보다 개인의 스탯이 우선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선수들이 모여 있으니 팀워크가 형성될 리가 없답니다. 손흥민은 이런 선수들 사이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팀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동료에게 패스해서 동료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